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내용은 보시면 라지 갈블레더 GB가 커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GB 같은 경우는 크기가 중요한데 과도하게 크기가 커진 상태 또는 사이즈가 작아진 상태 등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그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어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데 이쪽 파트에서는 장기간 금식 상태예요. 장기간 금식. 금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담낭에 가지고 있는 담즙 성분들은 소화를 시킬 때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아서 음식물이 들어온 게 없으면 그만큼 소화 나가야 될 담즙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꾸 축적이 되겠죠. 금식을 하게 되면 사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정맥 영양 공급이란 뜻입니다. 정맥 영양법이라고 쓸게요. 환자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IV로 그런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소화 요소의 큰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GB가 커질 수가 있게 되고요. 위에 1번, 2번보다는 아마도 3번, 4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제 임상에서 더 주요하게 다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담낭 라이트 헤파틱과 레프트 헤파틱이 만나서 커먼 바일 덕트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담관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폐쇄가 아마도 담낭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식 덕트라든지 담낭관 디스탈 커먼 바일 덕트의 폐쇄가 이쪽이 막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담즙의 흐름이 정체가 되면서 담낭이 커지게 되겠죠. 네, 흐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과잉된 담낭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직면한대요. 접하게 된대요. 접하다는 뜻이고요. 환자를 접하게 되는데 갈블레더가 커져 있는 환자를 접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는 커먼 바일 덕트가 살짝 늘어나 있고 그리고 세럼 빌리루빈 수치 같은 경우가 증가해 있으면 아마도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서스펙티드 의심할 수 있대요. 커먼 덕트 쪽에 전반적인 덕트의 폐쇄를 의심할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커져 있는 GB를 만났고 그리고 커먼 바일 덕트가 조금 늘어나 있으며 게다가 담즙이 정체됐을 때 나오는 혈액검사 지표인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이 있다면 이 환자는 덕트 쪽의 폐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담관의 구조와 생리적인 이해를 베이스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낭이 이상하게 커지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 자체가 또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어가 아니어서 좀 읽기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이 표현하면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무담석성 담낭 확장 라지 갈블레더. 네, 정리해보면 어떤 담석성 질병이 없는데 담낭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위에 설명드렸던 갈블레더가 커지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스톤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물질에 의해서 담관이 폐쇄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스톤도 없는데 어딘가 막힌 것 같이 담낭이 커져 있는 상태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악성인입니다. 디스탈 커먼 바일 덕트 주변에 있는 악성 이물질이 영향을 줄 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 대한 질병들을 떠올리실 때는 아까 그림들을 먼저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은 여기에 돌이 생기거나 이쪽이나 여러가지 돌이 생겼을 때 담낭 폐쇄를 일으켜서 담낭 자체가 커지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쪽에 폐쇄된다든지 나가는 흐름이 막혔을 때, 그래서 스톤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만약에 스톤이 존재하지 않는데 담낭이 커졌다는 것은 이쪽 부분에 어떤 캔서의 압박이 있었다든지 또는 여기서 이제 판크리아스와 만나잖아요. 그래서 판크리아스 헤드 쪽에 위치하고 있는 판크리아스 캔서의 경우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디스탈 커먼 바일 덕트를 컴프레션 할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돌이 없는데도 담낭의 확장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설명마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판크레아틱 칼시노마, 네, 판크레아스 특히 헤드 쪽에 발병하는 캔서가 적용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커먼 덕트에 생길 수 있는 캔서라든지 듀오데넘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커먼 바일 덕트와 판크레아스 덕트가 합쳐져서 들어가는 쪽이 12장이죠. 그래서 12장 쪽에 생기는 캔서가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압박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뇨병 환자고요. 장기간 인슐린을 사용한 당뇨 환자에서도 이렇게 담석이 없이 담낭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담낭이 상당히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요.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커먼 바일 덕트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 있는 초음파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매겨서 평가하기보다는 자체로 봤을 때 좀 육안적으로 많이 커져 있고 근처에 있는 2차적인 바일 덕트라든지 딜라테이션이 확인되면 우리는 뭔가 담낭의 확장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먼 바일 덕트의 디스탈 포션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프록시말 쪽인데 더 깊어지는 디스탈, 먼 쪽에는 초음파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스탈 포션의 뭔가 리전을 파악했을 때 좀 더 확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CT로 평가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T 영상인데요. GB가 많이 커져 있는 영상이고 이 영상의 원인은 판크리아스 헤드 쪽에 위치했던 캔서에 의한 커먼 바일 덕트의 컴프레션으로 인한 담낭의 확장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적인 한계도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스톤이 아니어도 담낭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다. 담석이 존재하지 않고 늘어나는 사인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는 것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밑에 있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는 갈블레더가 작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스몰 갈블레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되면 GB가 정상보다 작아진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자가 식사를 했대요. 식후 담낭.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소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즙이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던 담즙이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후 담낭은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양상을 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질병 없이 식사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이즈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천적으로 하이포플러스야, 저형성한 경우인데 이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한 상태는 아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3번 보시면 크로닉 콜로시스타이티스, 이거는 만성 담낭염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급성과 만성 질병을 구분하게 되는데, 급성은 뭔가 커지고 그리고 에코 자체가 떨어지는 양상, 그리고 플루이드 콜렉션, 삼출액들이 모일 수가 있고요. 만성 질병은 사이즈가 작아지고 반면 에코도는 증가하면서 석회화들이 관찰된다라고 간단한 법칙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보다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GB의 사이즈는 약간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성 담낭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4번 보시면 빌리아리 옵스트럭션. 자, 이제 이 부분 중요한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 아래쪽이 막히게 되면, 특히 담낭관이나 이쪽에 스톤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담즙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고여있던 담즙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담낭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 있는 담낭에 가기 전에 여기에 스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담낭의 기능은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담낭은 담즙을 생성하지 않아요. 단지 주머니처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담낭의 기능입니다. 담즙의 생성, 담즙을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쭉 모아서 이제 이쪽에 저장해 주는 건데, 모여진 담즙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 담낭까지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시스틱 덕트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폐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떤 스톤이나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막혔다 하더라도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담낭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담즙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담낭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담낭은 담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폐쇄가 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담낭관이나 커먼 바일 덕트 레벨이 아닌 간내담관 쪽이나 간내담관이 합쳐지는 문부 쪽에 폐쇄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담낭의 크기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4번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빌리아리 폐쇄가 레벨에 따라서 담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염인데요. 보통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정상일 때보다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담즙 성분 내에도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성된 성분 내에 염증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담낭 내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염증성 담즙이 담낭에 들어가서 담낭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는, 그래서 5번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간에 생긴 질병 자체가 담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낭이 커질 때와 그리고 담석이 없을 때 커지는 경우,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질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해부학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이쪽 파트에서 흐름을 익히시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음파적으로 관찰되지 않을 때 갈블레더가 초음파상 보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Non visualization, 관찰되지 않는데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GB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첫 번째 이유, 환자가 MPO를 하지 않았대요. 결과적으로 식후 담낭인 거죠.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이 수축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상에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담낭 주변에는 십이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장에서 헤파틱 플렉서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간만곡, 우리말로 하면 간만곡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쥐비 주변에는 쉽게 말해서 대장에 가스가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스 질병들이 가스가 어떤 질병으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치상으로 담낭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오드는 가스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에어의 문제로 담낭이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환자가 과거에 담낭 절제술한 경우, 실제로 임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담석이라든지 기타 용종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팔로우업 하다가 나중을 위해서 담낭을 미리 절제하는, 최근에는 복강경 시술의 발달로 손쉽게 담낭 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과거에 담낭 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초음파상에서 보이지 않겠죠. 4번 보시면 엑토픽 GB, 이소성 GB라고 하는데 정상 위치가 아닌 다른 쪽에 GB가 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경우고요. 5번 보시면 크로닉한 담낭염, 만성 담낭염과 함께 돌로 가득 채워져 있대요. 그래서 담낭 안에 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강한 반사체에 의한 쉐도잉으로 인해 담낭 자체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보는 시험이 또 초음파 시험이잖아요. 사이즈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담낭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초음파상에서 담낭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종류별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묘출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내용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 다음부터는 담낭 질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